네, 시청자 여러분, 경기도 이천입니다. 경기도 이천, 우리 국민의힘 재선 의원 송석준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아유, 제가 존경하는 형님을 오랜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도 경기도당위원장이세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경기도 전체 책임 무겁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또 59개에서 한 개가 또 늘어서 60개 우리 지역구를 또 이번에 대혈전을 또 치르게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수도권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 경기도가 서울보다도 한 20개가 더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쉽진 않습니다. 네. 예, 뭐 당초에 뭐 수도권의 이론도 있고, 예, 만만치는 않은데, 네. 또 우리가 저 어려운 만큼 또 지금 야당 측에도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또 저쪽은 또 당 지도부의 사법 리스크라든가 네. 또 도덕성 문제 뭐 그래서 서로가 좀 사실은 어려운 요인은 서로 비슷하게 갖고 있다. 어떻게 그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네.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마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 속 총선이 이번 22대 총선이 되지 않을까. 특히 가장 의석이 많이 걸려있는 경기도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제 하도 들어서 그런지 좀 둔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야단 많이 맞습니다. 그걸 못 집어넣어. 예? 그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예, 특히 지역의 어르신들, 특히 뭐 젊은 분들까지도 네. 예,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그런 정도를 지어서 어떤 분들은 그럼 뭐 진짜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회의감도 예. 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뭔가 좀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난 그 가치관의 혼란, 네. 또 뭐가 진실이고 뭐가 선이고 악인지 네. 참 어려운 요즘 정치 글쎄 말입니다.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대 혼란, 케이오스 상황 뭐 비슷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경기도 제가 최근에 몇 군데 다녀본 지역이요. 예. 고양시나 하남시나 또 부천시 이런 데는 서울시 편입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예, 서울 편입 이슈가 저는 원래 이제 경기도에 이제 분도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수도권의 각 권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다양하지만 최근에 이제 서울 편입론이 이제 급부상하는 이유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예고된 것이고 네. 또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에 생활 권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과거에 설정된 이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네. 예, 그런 우리 행정 편의를 위한 구역 설정이지 실제 그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우리 도민들과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 간의 생활권역의 차이는 사실상 없어졌거든요. 네. 이제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직장까지 옮겨온 게 아니고 네. 예, 좀 이제 어쩌면 여기 서울권역에서 임대로 사시다가 네. 내 집 마련을 새 집이 있는 경기도로 와서 하셔서 출퇴근만 하시는 거지 사실상 직장 생활은 또 서울에서. 맞아요. 의원님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 자꾸 교통도 GTX로 해서 어떻게든 이 생활권 하나로 묶어내려고 할 수가 그러니까 없죠. 이제는 같이 생활권이니까 좀 더 편리하게 막히지 않게 막힌 도로 뚫어주고 또 답답한 전철 좀 더 좀 자주 다니고 예, 또 이렇게 연장시켜서 한 생활가로 묶어달라는 게 많은 우리 경기도민들이 생각이죠. 그게 일종의 서울 편입론, 서울과의 어떤 행정구역을 넘어서 광역교통시설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이제 그런 서울 편입론으로 또 부상이 된 거죠. 저 더불어민주당 쪽은 보니까 이 서울 편입에 반대도 못하고 내놨고 예. 근데 찬성도 못하고 이게 우리 국민의힘 이슈가 되나 보니까 그래서 아주 엉거주춤한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이번 총선은 어떤 정파적인 어떤 이런 주장보다 어쩌면은 생활 이런 그런 민생에 관한 어떤 대안 경쟁적 이번은 선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는 각 지역구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이런 생활 공약을 잘 제시하는가. 그게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도 책임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적극 발굴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이번에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송석준 후보가 3선 도전하고 있는 이 경기도 이천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서울 편입 이슈에는 조금 비껴나 있는 그런 지역 같은. 예, 서울 편입설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서울 인근 도시가 편입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바로 이천이 서울과 이렇게 하나의 그 자유로운 생활권, 네. 공동 생활권이 됐으면 하는 여망은 똑같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KTX가 이제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네. 일부 구간 개통됐지만 서울 수서에서 광주선이 완공이 돼야 네. 지금 이천 부발에서 23분 시대 수서까지 강남까지 예. 이천의 끝자락인 장원에서도 강남 수서까지 30분대. 네. 그게 완공이 되려면 빨리 수서 광주선이 완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여망은 다 수도권제가 이제 경기도 당위원장이지만 네. 그 동서남북 경기도 각 권역에서의 한결같은 바람이 네. 서울 시내로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빨리 구축되기를 바라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이 지금 재선이신데 이제 사실 국회는 삼선들의 세계다. 삼선 의원들이 주도해 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삼선이 되면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고 또 당내에서도 주요 당직, 원내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정책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제 최고 지도부로 이제 올라가는 그 허리에 해당되는데 삼선 의원이 되시면 어떤 그 계획을 중앙 정치에서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실 이천에서 제가 삼선에 이번에 도전하는데요. 삼선에 성공한 날 처음입니다. 그 이천의 그 정치 문화가 예로부터 좀 유동성이 큰 동네다 보니까 제가 25년 만에 재선 의원이 된 겁니다. 그러네. 이번에 이제 삼선이 되면 이제 최초인데, 근데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삼선 의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여망이 큰 거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천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 잠재력,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교통 여건에 좋은 그런 지역 여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규제, 과도한 농지 규제, 환경 규제, 수도권 규제, 뭐 심지어 군사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같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제가 적어도 이제 당의 지도부 중심축에서 또 적어도 최소한 뭐 상임위원장, 뭐 또 많은 분들은 또 입각도 또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당직 내지 이런 국가 이런 뭐 이런 국회직 이런 걸 맡아서 일단 우리 이천 지역의 고질적인 이런 어떤 숙제를 좀 더 힘있게 삼선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 좀 앞장섰으면 하는 시민들의 여망에 꼭 부응해야 되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국회 상임위 중에서도 국토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셔야 지금 구상하는 것들을 잘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가 워낙 인기 상임위가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국토부에서 25년을 근무를 했고 또 제가 또 상임위 20대에서 제가 후반기 국토위를 했고 또 21대 상반기를 또 국토위에서 간사도 하고 또 제가 또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아주 리얼하게 파헤치고 밝혀서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대한민국의 가장 국민들의 가장 큰 문제가 현안 문제가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가장 또 잘 알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또 된다면 또 이 국토부하고 잘 호흡을 맞춰서 우리나라의 국토균형 발전과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 여러 가지를 제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토부에서 전문적인 이제 관료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입법부에서도 국토를 총괄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동안 쌓은 경험이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동산 문제 또는 교통 문제요. 올해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20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그러는데 그 민생토론회와 정부 정책 발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정책의 전환이 있잖아요. 우선 재건축 재개발 이거 위험도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하지 말자 노후도로 하자라든지 또는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면서 개편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아주 획기적인 발표들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소신과 네.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제가 또 그분의 그런 어떤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고 네. 존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윤기중 교수님, 네, 네. 유명한 경제학회 회장도 하신 네. 경제학자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법조인이라 검사 독재니 뭐 검찰 뭐 이런 스타일이니 이런 얘기하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잘 형성되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시장에서 우리 경제 주체들이 정말 제대로 작동을 해서 활동을 해서 어떤 사회적인 편익을 극대화해서 그 네. 이익을 같이 이제 우리 세상을 좀 넉넉하게 약자들에겐 더 두터운 이런 복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큰 국정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추구하시는 예를 들면은 노후화된 일기 신도시를 다시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고 또 기존의 도심 다시 재생을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재생한다고 엄청나게 뭐 수십조를 쏟아붓겠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갔어야 되는데 무슨 뭐 도시 벽화를 그리고 활동가들의 생활 그런 활동비를 줄여주는 인건비 위주, 소모성 이런 예산으로 시간이 지나면 시발성으로 날아가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권 내내 돈은 많이 썼는데 남는 게 없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시고 결국 정권을 교체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시장의 기대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새롭게 도시를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데는 적극 지원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규제 개혁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특히 그 금년 들어와서 연달은 민생 토론회를 하시는데 그것이 일종의 보면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정부가 많은 돈을 직접 투입을 해서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문재인 5년 동안 정권 5년 동안에 많이 고갈 소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그런 재정을 그렇게 과도하게 투입하지 않고도 민간이 제대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창의와 자유를 갖고 투자하고 거기서 일자리 만들고 거기서 다시 선순환의 세수가 늘고 그런 어떤 거를 위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한다는 것이 이번 또 국정 운영에 또 민생 토론에서 제시된 많은 그런 대안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제가 또 바로 얼금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혁하게 나가겠다는 저의 그런 약속과도 또 일맥상통하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이 아마 그동안에 과거에 못했던 엄청난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와 도약의 큰 기반이 좀 구축될 거로 확신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곳 이천에서 삼선 의원이 몇십 년 동안 안 나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천 시민들도 한번 이번에 좀 큰 정치인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열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먼저 삼선 의원이 되면 이 중앙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거부터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또 이제 지역에서는 뭐 삼선, 사선, 오선 다 좋은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또 이런 요구가 계속 있어요. 우리 송석준 후보가 갖고 있는 이천시 발전 특히 중요한 핵심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방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할 거. 앞으로 할 거. 일단 저는 이천에 전철 시대와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완이죠. 예를 들면 경강선, 성남 여주선 일부만 개통시켰습니다. 그것을 이제 장차로는 강릉까지 연결시킬 거고. 강릉까지요? 장차로는 또 시흥, 서해까지 연결시킬 거고. 또 지금 내륙선 고속철도를 지금 일부만 개통시켰습니다. 이 부발에서 충주까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금년까지는 이제 문경까지. 장차로는 이제 거제, 통영까지. 그리고 지금 작년에 제가 수서 광주선 19.2km를 착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 우선 수서 광주선이 완공이 되면 부발에서 23분 시대, 또 끝자락 장원에서 30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이미 착공이 됐고 다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계획된 그런 철도망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천이 대한민국의 이제 신흥 최고의 철도 메카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그게 수서 광주선이 완공되면 바로 부산에서 원주를 거쳐서 청량리로 가던 중앙선도 이천 부발을 거쳐서
수서로 가는. 훨씬 빨라지겠네. 그럼요. 예. 빠르고 강남으로 다이렉트 가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예. 이천이 이제 결국은 강원도, 경상도, 뭐 부산, 부울경, 경북, 뭐 이제 대구에서 다 이제 이천을 거쳐서 가면 제일 빨리 강남에 도달하는 예. 창구가 되기 때문에 네. 이천이 이제 과거 그 때보다도 또 철도를 통한 중심 거점이 되고요. 네. 예, 또 이천에 또 제가 정자망의 고속도로망을 다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지금 응암리까지 나와서 장원 끝자락이 없어졌던 거를 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착공이 됐는데 그게 빨리 완공이 돼서 장원까지 막혔던 도로가 뻥 뚫리고 그리고 또 우리 이천에 내부 국가지원 지방도라고 해서 예, 이제 어쩌면은 동맥과 정맥 중간 사이에 국지도 70호선 백사 이제 흥천 2포로 가는 그 도로를 지금 착공은 됐습니다. 네. 금년 이제 착공비를 땄는데 그거를 또 빨리 조기에 완공하고 또 우리 이천시를 남부로 관통하는 329, 333 지방도도 이미 착공돼서 올해 뭐 보상도 들어가고 이미 일부 착공됐지만 그걸 가속도를 내서 그런 것들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이천이 의료, 교육, 문화 여건, 복지 여건이 좋은 도시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이천의료원을 종합병원급으로 격상시키고 또 서울대 분당병원과 아주대병원과 이렇게 또 협진 체계를 구축해서 아주 중요한 과들은 바로 같은 병원처럼 이렇게 진단 여기서 받고 가서 수술 바로 받을 수 있는 그것까지 구축해 놨지만 앞으로 좀 더 규제 개선을 통해서 이천에 의료 예를 들면 테마파크라든가 의료관광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의료권을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계획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대학을 좀 활성화시킨다든가 또는 4년제 대학을 우리 서울에서 이전을 신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또 서울에 또 여러 가지 또 도시용지 확보를 하고 또 바로 이렇게 산업 생태계가 발달한 이천에서 그런 산학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좀 도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화는 이미 유네스코가 지정한 창의문화도시 1호 도시에 맞게 이천에 다양한 예술인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그런 문화인들이 더욱더 활동하기 좋은 공간도 만들고 그런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축제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다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가 있어야만 되는 일들이었을 텐데 뭐 하나 두 개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예산 확보하는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뭐 공직생활 25년 예산을 투쟁 행정부 중앙정부에서 국회를 상대로 예산 투쟁을 해오고 제가 재정 담당관을 아주 치열하게 제가 2년간을 보통 1년하고 바뀌는데 제가 MB 정부 초에 4대강 정비 예산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운 예산을 따내는데 2년간 고생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국회를 상대하는 방법을 그때 터득하셨구나.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의원을 좀 많이 한 편이죠. 지금 현재 예결위 의원을 좀 맡고 있습니다. 소위 의원으로 또 우리 많은 예산 또 따왔고요.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또 많이 또 배정하는 데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문제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보통 지역 발전은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가 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시장 군수 도지사가 무슨 꿈을 꾸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의 핵심은 국회의원이고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경기도 이천 시민들은 참 복 받으신 분들이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도비 따는 데는 송석준 의원이 관여 안 한 거 아니냐. 사실은 제가 도지사들이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제가 예결위 소위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도 가고 그랬고 지금 김동연 지사도 저한테 이만큼 보따리 갖고 옵니다. 사실 이거 좀 경기도 거 좀 도와달라.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대신 이천에 다른 거 예산 좀 적극적으로 배정해달라. 그럼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실 기브앤테이크로 당이 달라도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경기도 예산을 도와주고 또 경기도 예산 우리 이천 예산을 또 챙겨주는 그래서 직간접으로 사실 이천으로는 도비도 그렇고 국비는 물론이고 다 이렇게 제가 관여한다는 것을 사실은 지금 자꾸 반대편 후보는 총수좀 관계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예산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는 중앙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하는 소리고 근데 보통 뭐 도지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예산 때문에 오면
보좌관이 만나지 국회의원은 별로 시간도 안 내주는데 직접 만나셨나 보네. 저는 또 자주 만나고 하죠. 예, 경기도 공무원들이 저하고 또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이 예, 제가 옛날 수습도 경기도청에서 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 뭐 클래스가 다르다 이런 말씀들 가끔 하시는데 예, 여기 경기도 이천은 좀 클래스가 다른 송석준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이천 송석준 후보 이름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자,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또 중요한 결정 때마다 이렇게 저희 지역구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국민들과 저 송석준과 이렇게 소통의 이런 창구를 고성국 TV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제가 또 이천시의 3선 의원 참 어려운 이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제가 반드시 낮은 자세로 그리고 또 간절하게 소통하면서 책임 있는 여당의 또 후보로서 열심히 해서 반드시 3선에 성공해서 3선의 힘을 2천의 힘으로 만들어서 2천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또 국가의 중진 의원으로서 우리 국가적 난제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항상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많이 구독하시고 주변 모든 분들과 함께 더 많이 같이 이렇게 구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은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송석준 후보가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경기도 이천입니다. 경기도 이천. 예, 뭐 상대 후보는 제가 대충 하는데 좀 클래스가 다릅니다. 우리 송석준 후보. 예,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3선 의원 만들어서 정말 이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천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송석준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